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네,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 기자님 얘기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예. 예. 어제 미국 시장 혼조였습니다. 최근에 계속 혼조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요 지표들도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제 장중 상승 시도를 좀 했습니다. 전에 이틀간 저점으로 또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하락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0.43%였고요. S&P 500은 보합이었고요. 다우는 강보합이었습니다. 이유는 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미국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너지와 산업재들이 오르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오르고 네. 그쪽 섹터가 오르면서 반대로 그동안에 좀 올라왔던 기술주들은 매물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존 2%, 마이크로소프트 2%, 엔비디아 뭐 1% 뭐 이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체는 산업재 쪽은 좀 오르고 그리고 기술 쪽은 좀 매물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관망 분위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어떤 특정 섹터만 강했던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좀 강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42% 올라서 2,547포인트. 2,500포인트를 지지할지 거기에 이제 관심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여기서 지지하고 넘어서면 그 위를 또 다시 한번 그 다음 레벨을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1.26% 올라서 898포인트 올랐는데요. 예. 코스피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장중 내내 꾸준한 매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약 1,0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거래 이외에 차익 거래나 이런 거 이외에 순수하게 어제 주식을 좀 샀다라는 건데 전기전자 쪽으로 좀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는 최근 3일 동안 1조 2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규모는 한 1,8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인데 개인들은 4,900억 팔았고요. 기관들은 2,9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힘 그리고 기관들에 의해서 어제 코스피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코스닥이 요즘에 이제 관심은 여러분들의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어제 코스닥이 아침에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아침에 2차 전지가 어제 아침에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이제 곧바로 반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하면서 지수가 꺾였던 게 이제 다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섹터들이 동시에 같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반도체 순환매로 인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일 강했던 종목들, 뭐 특이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지금 리스팅을 했는데요. 뭐 10% 이상씩 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섹터가 플러스가 됐죠. 자동차. 네, 자동차 부품이. 기아가 한 4% 올랐는데요. 현대위아, SL, 현대 오토에버, 모트렉스 이런 거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2차 전지 베이스 하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가 확실하게 저점으로 또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순환매가 같이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자동차에 있는 완성품인 현대차와 기아는 아주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쵸.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지만 조금씩 올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우상향하면서 계속 조금씩 올랐거든요. 의외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 중에는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부품주들은 먼저 오르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어제 현대차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투자 발표 이런 것과 함께 어제 자동차 부품이 같이 올라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CPI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FMC 의사로 시장에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MOM 0.4, YOY 5.1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못 미치느냐 이런 의견을 좀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CPI나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거래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감소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관망불이가 짙다. 미국 시장 그렇게 좀 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022년 6월 달에 음봉을 내면서 2,500포인트를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2,500포인트를 살짝 넘어섰다가 다시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거 빼놓고는 10개월의 상단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한 번 올라섰다 내려온 게 2,563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547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땐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돌파 후 지지 여부가 이제 가장 관심입니다. 돌파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주가를 설명드릴 때 10,000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 10,000원을 돌파해서 1,100원 갔다 1,200원 네. 갔다 그래서 돌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반등 후 지지라는 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지 계속 10,000원을 지금 우리 지수가 2,500포인트를 못 돌파하고 가면 매물 맞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냥 10,000원을 주가로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주가를 해보겠습니다. 10,000원에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기초 분석으로 볼 때는 10,000원이 저항선이다, 매물대다. 그럼 거기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요. 이제 10,000원에서 1,100원, 200원 이렇게 가면은 하시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런 경우는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1,000원이 됐다든지 11,200원이 됐든지 이러면은 10,000원에 대한 지지의 심리는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다시 깨지 않고 지지하면은 그러면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가격이. 그러면서 그 다음 목표가가 설정이 되고 지지 라인이 10,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듯이 지금 2,500포인트를 지금 예. 사이에 두고 이것이 2,500포인트에서 멀리 도망가면 갈수록 그것이 지금 바로 뭐 2,700 가겠습니까? 800 가겠습니까? 그 정도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2,600포인트 부근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2,500포인트를 쉽게 깨지 않겠구나. 웬만한 것건 깨지 않겠구나.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 이게 지지선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또 종목장세가 벌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서서 이틀뿐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돌파 후 지지 여부에 지금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코스닥은 대세 하락을 2021년부터 했잖아요. 예, 예. 코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라고 표현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맞아요.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를 2021년에 찍었지만 코스닥은 예전에 IT 훨씬 버블 높은 때. 그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지수 조정을 했죠. 예. 2021년 최고가에서 2022년 최저까지 내려오는 이번 대세 하락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세 하락에 50%를 넘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 장대 원복을 내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잖아요. 작년에 코스닥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34.3%였어요. 아이고. 올해 현재까지 코스닥의 상승폭은 32.3%입니다. 반을 돌렸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30%라고 꽂히 한 건 아니고 떨어졌으니까 그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10,000원에서 5,000원 떨어졌는데 5,000원에서 7,500원. 50%잖아요. 5,000원에서 7,500원 된 거니까. 그래서 50%를 좀 넘는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길적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좀 전에 그 IMF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도 IMF에서 낮췄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들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의 근거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지금 그 신용잔고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합쳐서 신용잔고 15조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 예, 20조에 맞아요. 가까이 갔습니다. 20조에 지금 가까이 가 있는 네. 상태인데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지금 9.8조입니다. 올해만 와. 28%가 증가해요. 그래서 한 10% 정도가 됐고요. 10조 정도가 거의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차정고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정고하고 그리고 일부 공매도? 종목들은 일부 종목에는 실제로 공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차정고라 하면 언제든지 공매도를 이게 다 공매도가 되는 건 아니고 공매도 가능성이 있는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이 코스닥의 인버스 ETF를 엄청 사네요. 개인들이 예. 코스닥 인버스. 예, 지금 사면은 뭐 지금 할만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산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삽니다. 그 고통의 나날이네. 그럼 계속 물리면서 계속 물리면서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러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버스 ETF를 사고,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런 수치가 올라가고 인버스를 사고 이랬다는 것은 이제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어려운 과목을 택해서 돈을 버시려고 하지. 그렇죠. 그냥 좋은 주식을 사시지.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보통 숏세일은 그 기관 쪽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ETF 같은 상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개인들도 인버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은 항상 시장이 상승할 때 우려로 되는 겁니다. 네. 2020년, 2021년에 그 대세 상승 때에도 계속 시중장고 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우려의 벽을 타고 시장은 네.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번에 결과로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는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이 있잖아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지난 28년 동안에 느낀 감은 예. 애널리스트들은 좀 빠른 편이에요. 좀 빠른 편입니다. 그렇죠. 계속 한번 보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분들이니까. 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여기가 고점에 다 왔어. 그 경우에 더 간 경우가 많았고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저점에서 반등할 수 또는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더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시차가 좀 있습니다. 네.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직접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투자하면서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는 거니까 뭐 해피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1월, 2월, 3월 상승을 했고 이번 달까지 가면 4월 상승을 좀 하는 거잖아요. 연속해서 상승하는 건데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대세 상승을 할 때도 예. 코스닥이 5개월 상승하고 2개월 조정 보이고 또 오르고 대세 상승 때도 그래요. IMF 끝나고 나서 1998년 10월부터 떴죠. 기억나십니까? 10월부터 8월이 277포인트가 그랬죠. 그리고 곧바로 1000포인트까지 가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3개월인가 4개월 떴다가 조정 보이고 또 떴다가 조정 보이고 이렇게 가거든요. 시장이라는 건 항상 오르면 그렇죠.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목소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4월 그리고 또 다음에 5월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4월 지금 한 주뿐이 안 지났고 지금은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니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지금 시기는 분명히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 저변에 이런 우려의 목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 이거는 첫 번째 뉴스는 아까 말씀을 주셨죠. 우리나라만 2.0에서 10월에 2.0 정도, 2% 정도 성장률 예상하다가 1월에 1.7%, 요번에 1.5%로 하향했는데 이제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2.9에서 2.8%로 하향했고 미국은 1.4에서 1.6%로 상향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7에서 1.5%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진짜 억울한 게 우리나라 주요 무역 대상이 중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미국 올리고 미국 중국은 그대로. 예, 예. 근데 왜 우리만 2% 그렇죠. 포인트는 그런 의미에서 0.1%? 받아들이면 예.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대감이 있다. 그 기대의 핵심이 중국이에요. 예. 네,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뭐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무역 수지 안 좋을 때 이럴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 때문에 그렇다. 중국이 좀 좋아지면 이 부분은 금방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좋아진다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눈에 띄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는 중국이 좋아진다고 요번에 우리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겠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중국이 하반기에 좋아지면은 이 지표는 또 수정되면서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실제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수혜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시장은 경제 성장이나 경기를 벗어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바라보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머리 위에 뭔가 얹고서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이유는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3월 대출과 통화량 M2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기대라는 얘기들이 나올 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만 말씀드리면 3월에 신규 대출이 38,900억 위안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요. M2 증가율도 12.7%, 2월에도 12.9%였습니다. 네. M2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회융자 총액,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융자 총액이 53,800억 위안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의 유동성이 좀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이 별로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이 뭐 리오프닝 했다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별거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숫자를 보면은 중국은 확실히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게 지금 하루치기 때문에 이걸 큰 기대해야 돼? 이럴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드램 익스체인지에서 영문으로 아예 이런 보고서를 내가지고 워딩을 계속 내놨습니다. 지금 반도체 드램 현물가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 반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DDR4에 있는 일부 칩, DDR5 16기가, 8기가 일부에서 일 평균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0.2에서 1%. 근데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산? 근데 생각해 보면 계속 떨어지면 하루라도 오를 수 있었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그것마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가 제가 이거 지금 데이터 보면요. DDR5에도 쭉 있고 DDR4에도 쭉 있고, 요건 지금 DDR5 16기가가 아니고 DDR4 16기가 8기가인데요. 그 밑에는 4기가 있고 뭐 그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반등은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년 만에 발생했다는 것들 때문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요거를 워딩 자체를 이제 보고서로 내서 지금 이제 뉴스에 많이 돌아다니고 네. 있습니다. 이제 제비 한 마리 왔는데, 제비 한 마리 살짝 왔는데 이 봄이 온 거냐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을 좀 해야 될 만한 주제네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은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제한적 FTA 체결한다는 뉴스입니다. 예. 뭐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보면은 참 국가 간의 정치적인 해결 모색이나 이해관계가 참으로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니켈과 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주요 광물에 한해서만 미국과 인도네시아 제한적 FTA 체결.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FTA 잘 안 하나 봐. 우리나라는 다 FTA를 해놓으니까. 네. 네. 그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적을걸요? 그럼요. FTA 국가가. 근데 저거 인도네시아 저거 하는 거죠. 니켈 저 배터리 소재 때문에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니켈의 최대 생산국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배터리 산업이 지금 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국 내에 여러 가지 산업 뭐 단계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산업의 유치를 위한 이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FTA 체결이 안 되면 인도네시아산 광물이 들어가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것만 가지고 FTA 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린 좋습니다. 네, 그렇죠. 엔솔도 나가 있고 SK온도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산 광물 많이 사용하고 지금 네. 체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나 뭐 몇몇 국가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뉴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항공우주 관련주들을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주가 측면이니까요. 아시아 경제에서 항공우주 분야는 국내 증시에 이끌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아주 강한 워딩을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2차 전지도 있는데 항공우주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과기부에서 2023년 올해는 작년보다 약 23% 증가한 투자를 좀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통신 위성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요거 지금 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 전망 있죠. 이런 가끔마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잖아요. 이쪽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1조 1,000억이요 달러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좀 하는 거거든요. KB증권의 자료를 해놓은 건데 이 성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여기에 관련된 주식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슈가 되면 없던 게 더 나타나겠죠. 실제로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요.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있으면서 각 그 테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주항공에 있는 종목들은 밖에 시끄럽게 나오지 않고 계속 올라요. 계속 꾸준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협력사들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으로만으로 좀 이제 힘들다라고 하면서 협력사들 이 협력사들은 이제 기술력이 있죠. 어떤 기술력이 있느냐? 카메라,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폰 부품사들이 있잖아요. 이 기술력을 활용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데 어디를 하느냐?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속속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탑스, 미래컴퍼니, 남부가 셀바스 AI, AI를 좀 치고 옆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자동 변환이 되더라고요. 네, 셀바스 AI입니다. 예.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저게 AI.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 주셨던 현대차 그럼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 전망하고 있고 전망하는 이유는 이제 선단 수요가 늘고 있고 반도체 부품 차질 개선으로 인해서 양과질 모두 개선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 2.6조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 상장사 전체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 동기비 판매량도 약 14% 증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2010년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 지금 24조 정도 투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후반 기업과 로봇 그 투자가 어디에 돼 있냐면은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예. 여기도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이렇게요. 요즘에 이제 뭐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제 그 저기 기공식 관련 예. 보도자료. 예. 그런 보도자 나왔는데 여기에 내용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신규 전기차 공장 로봇 장비 등 국산화의 99% 또는 머닝러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설비 자동화 그리고 전동화 시대 부품업계 경쟁력 강화에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52조 운영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밑에 후반 기업들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부품주. 후반 기업들은 딱 저 워딩을 본 거예요. 저 워딩을 보면서 그냥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가 또 거기에 또 같이 올라갔던 게 기아가 2024년 내년에 EV 라인을 미국 생산 결정했다. 바이든이 극찬을 했습니다. 조지아주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극찬을 좀 했어요. 근데 이 발표가 기아의 현지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신뢰도에 향상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에 그리고 부품주들 같이 올라왔는데 아주 좋은 거죠. 미국 대통령들은 꼭 이 받을 때만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예. 정작 자기들 줘야 될 땐 잘 안 줘요 뭐를. 이 땡큐 바이든 하기도 좀 되게 애매하네요. 자국 이익주의잖아요. 이렇게 된 지 오래된 건데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안 다룰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근데 뭐 그래 한번 압박해 그래도 공장 한번 빼요. 확 그냥 잘합시다. 네? 이든이 형 이렇게 차기 그거 좀 간들간들 하실 건데. 잘하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운동 나설 수도 있으니까 한국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뭐 3% 글로벌로 한번 우리가 네. 한번 쫙 해가지고 네. 진짜 막 미국 사람들 엄청 많이 보는 채널을 만든 다음에 네. 한국 안 챙겨주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We will see, Mr. President. 오케이? 다음에 보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창 기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